F1의 봄방학이 지나고 모처럼 마이애미에서 꿀잼 경기가 펼쳐졌지만 그 뒤로 팬들에겐 가혹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경기인 캐나다 그랑프리까지 무려 3주 가까운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타이밍에 F1 팬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바로 레드불의 막스 베르스타펜이 이 공백기 동안 뉴르부르크링 24시간 레이스에 출전한다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관중석 티켓이 매진될 정도로 전세계 모터스포츠 팬들의 관심이 이 뉴르 24시 대회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베르스타펜은 대체 왜 굳이 그토록 위험하고 복잡한 내구 레이스에 출전하는 걸까요? 호기심이 대폭발한 막스 더크하니를 위해 원투피니시가 준비한 뉴르부르크링 24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독일에 위치한 뉴르부르크링은 최근 F1에 입문한 팬들에겐 조금 낯선 이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곳은 오랫동안 F1 그랑프리가 개최됐던 전설적인 서킷이자 모나코, 몬자, 스파, 실버스톤처럼 모터스포츠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드라이버들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뉴르부르크링은 무려 1920년대에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아이펠 지역의 산길을 활용한 레이스가 너무 위험하다 보니 아예 전용 서킷을 만들자는 흐름이 생겼고 그 결과 1927년에 이 거대한 서킷이 완성됐죠. 초창기에는 북쪽 노르트 슐라이페와 남쪽 쥐트 슐라이페를 합친 무려 28km가 넘는 초장거리 레이아웃이 존재했고 코너수도 170개가 넘을 정도로 말 그대로 미친 코스의 트랙이었습니다. 특히 북쪽 코스인 노르트 슐라이페는 오래전부터 그린 헬, 즉 초록지옥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왔죠. 그만큼 거대하고 아름다운 숲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동시에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트랙으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영화 러시 더 라이벌에도 다뤄진 1976년 니키 라우다의 대형 사고였는데요. 당시 F1 월드 챔피언이었던 라우다는 이곳에서 큰 화재 사고를 당했고 이 사건은 뉴르부르크링이 현대 F1이 계속 달리기엔 너무 위험한 서킷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결국 F1은 그 이후 더 이상 옛 노르트 슐라이페에서 열리지 않게 되었고 뉴르부르크링은 영광과 공포를 함께 품은 전설적인 서킷으로 남게 됐죠. 하지만 오늘날 뉴르부르크링은 F1 그랑프리만 안 열렸다 뿐이지 사실 1년 내내 다양한 레이싱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네고 레이스 시리즈인 NLS가 열리고 GT4, TGR 같은 다양한 카테고리의 차들이 이 트랙 위를 무수히 달립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경기들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메인 이벤트가 바로 뉴르부르크링 24시간 레이스인데요. 이 레이스는 1970년부터 열려온 역사와 상징성을 갖춘 대회이자 지금은 매년 수십만 명의 팬들이 찾는 하나의 축제 같은 이벤트로 자리잡았죠. 르망 24시가 프로토타입과 하이퍼카 중심의 전설이라면 뉴르 24시는 조금 더 거칠고 혼란스럽고 현실적인 네고 레이스에 가깝습니다. GT3 같은 최상위 레이스카만 있는 게 아니라 GT4, 투어링카, 양산차 기반 차량까지 굉장히 다양한 클래스가 한꺼번에 참가하기 때문이죠. 올해만 해도 무려 161대의 차량이 뉴르 24시에 출전합니다. 오늘날의 뉴르부르크링은 북쪽의 노르트 슐라이페와 현대식 서킷 형태인 GP 슈트레케 크게 두 가지 코스로 나눠져 있는데요. 뉴르 24시 대회는 이 두 코스를 합쳐 한 바퀴에 무려 25km가 넘는 레이아웃으로 치러집니다. 코너수는 약 170개, 엄청난 고저차, 가로등도 거의 없고 날씨에 따라 구간마다 노면 상태도 제각기 달라 실수 한 번이면 레이스가 그대로 끝날 수도 있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죠. 그만큼 뉴르 24시 대회는 모터스포츠 역사 전체를 통틀어 봐도 가장 악명 높고 상징적인 시험대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회에 막스 베르스타펜이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 베르스타펜이 참가하는 클래스는 가장 빠른 차들이 모이는 SP9으로 GT3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메르세데스 AMG부터 포르쉐 911, BMW M4, 페라리 296, 람보르기니 우라칸 같은 GT3 차들이 한꺼번에 맞붙는 가장 빡센 무대죠. 문제는 이 빠른 GT3 차들이 느린 클래스 차량들 사이를 계속 비집고 다녀야 한다는 점인데요. 다시 말해 이 레이스는 그냥 내 페이스만 잘 내면 되는 경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추월하고 피하고 수시로 상황을 읽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난이도는 훨씬 더 올라가죠. 이게 바로 뉴르부르크링 24시 대회가 24시간 동안 혼돈 속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극한의 레이스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복잡하고 피곤한 네고 레이스에 막스 베르스타펜이 대체 왜 출전하려는 걸까요? 이번 출전은 베르스타펜이 단순히 레이스를 좋아해서 한번 나가보는 이벤트성 도전이 아니라 그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그려왔던 또 하나의 레이싱 세계가 현실로 드러나는 장면에 더 가깝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오래전부터 F1만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는 이미 첫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딴 뒤 그 이후에
모든 것은 보너스와 같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 말은 더 이상 F1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그에게 레이싱의 의미가 오직 F1 챔피언십 하나에만 묶여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베르스타펜에게 GT 레이스와 내구 레이스는 언젠가 꼭 더 깊게 뛰어들고 싶은 또 다른 세계였죠. 그는 실제로 올해 초 인터뷰에서도 이런 내구 레이스야말로 진짜 모터스포츠가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F1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무대이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규정, 정치, 빽빽한 일정과 상업적 부담이 항상 따라붙죠. 반면 뉴르24C는 훨씬 더 거칠고 훨씬 더 본능적인 레이스에 가깝습니다. 복잡한 에너지 관리보다 일단 트랙에서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고 예측 가능한 스포츠라기보다 진짜 레이스 그 자체에 더 가까운 무대죠. 바로 그런 매력이 베르스타펜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번 도전이 더욱 눈길을 끄는 이유는 그가 이 무대에 갑자기 꽂혀서 홧김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베르스타펜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집요하게 뉴르부르크링 출전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는 심레이싱 세계에서 노르트슐레이페를 수천 랩이나 달렸고 자신의 심레이싱 팀원들과 함께 여러 차례 24시간 레이스를 경험하기도 했죠. 이처럼 베르스타펜에게 뉴르부르크링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낯선 도전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던 하나의 목표 지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심레이싱이 아무리 실제처럼 정교해졌다고 해도 진짜 트랙에서 달리는 것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죠. 구간별로 다른 노면 상태와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그립 수준, 코너링 시 느껴지는 G포스와 노면의 요철들뿐 아니라 수많은 차들이 뒤엉킨 복잡한 트래픽까지 시뮬레이터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현실적인 변수들이 무수히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베르스타펜은 얼마 전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실제 뉴르부르크링 트랙 위를 직접 달리면서 심레이싱에서 얻을 수 없는 현실적인 감각들을 추가해 나갔죠. 여기서 중요한 건 베르스타펜이 이름값만으로 특별 대우를 받지 않고 남들과 똑같이 기초부터 차근히 올라와 출전권을 따냈다는 점입니다. 뉴르부르크링 24시에 나가려면 누구든 이 서킷 전용 라이선스를 따야 하기 때문에 베르스타펜은 테스트데이, 이론과정, 실전 경험을 거쳐 정식으로 DMSB 퍼밋 노르트슐레이페를 획득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GT4 카테고리도 거쳤고 NLS 준비 레이스도 뛰었죠. 심지어 작년 첫 테스트 때는 프란츠 헤치만이라는 가면까지 쓰고 트랙을 달렸습니다. 그만큼 막스 베르스타펜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준비된 레이싱 인생의 또 다른 계획이었죠. 그렇다면 레드불은 대체 어떻게 베르스타펜이 이토록 위험한 레이스에 나가는 걸 허락했을까요? 베르스타펜 본인의 말에 따르면 생각보다 설득은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레드불은 베르스타펜이 이 일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레드불 입장에서도 완전히 손해보는 일만은 아닙니다. 과거 레드불 레이싱의 고문이었던 헬무트 마르코는 한때 베르스타펜이 F1에 흥미를 잃은 것처럼 보였을 때 외부 레이스에 도전하게 함으로써 그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게 F1의 퍼포먼스에도 도움이 됐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베르스타펜을 억지로 F1 안에만 가둬두는 것보다 그가 진짜로 즐거워하는 다른 레이스도 할 수 있게 해주는 편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 레드불은 막스 베르스타펜의 GT3 차량에도 로고를 붙이고 레이스 슈트에도 브랜딩을 넣으며 이 출전을 꽤나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는 레드불의 베르스타펜이 이번 대회에서는 공교롭게도 메르세데스 AMG GT3 차량을 탄다는 점인데요. 언뜻 보면 조금 이상한 그림이지만 사실 GT3 레이싱은 F1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 클래스에는 BMW,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아우디, 메르세데스 등 여러 제조사의 차가 함께 참가할 수 있고 베르스타펜은 그 중에서 조건이 가장 괜찮은 메르세데스 AMG GT3를 선택한 것이죠. 덕분에 F1 최고의 라이벌 팀인 레드불과 메르세데스가 GT3 세계에서 하나로 뭉치게 된 겁니다. 그럼 과연 막스 베르스타펜은 이번 뉴르부르크링 24시 대회에서 정말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베르스타펜의 팀은 올해 이미 여러 차례 NLS 레이스에서 우승이 가능한 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1위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타이어 규정 위반으로 우승이 박탈되기도 했고 또 다른 레이스에서는 신뢰성 문제 때문에 아깝게 결과를 놓쳤죠. 결과만 놓고 보면 완벽하진 않았지만 속도 자체는 이미 충분히 증명한 셈입니다. 그리고 베르스타펜과 함께 차량을 나눠 타는 팀 동료들 역시 모두가 GT와 내구 레이스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들이죠. 하지만 24시간이나 달리는 극한의 레이스 환경에서는 아무리 실력 좋은 선수라도 절대 우승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뉴르24C는 워낙 변수가 많아서 빠르기만 하다고 되는 레이스가 절대 아닙니다. 기술 문제 하나, 야간 사고 하나, 느린 차와의 접촉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끝날 수 있죠. 과연 이번 주말 초록지옥이라 불리는 가장 거칠고 순수한 레이싱 무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2026 뉴르부르크링 24시 대회는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24시간 동안 본 레이스가 펼쳐지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뉴르24 대회에 참가하는 한국팀과 한국 선수들도 있는데요. SF9 클래스에 참가하는 한국 컴피티션 팀과 김종겸, 스티븐 조 선수, SP40 클래스에 참가하는 현대 모터스포트 N팀과 김규민, 신우진, 김영찬 선수, SP3T 클래스에 참가하는 손건 선수까지 가슴 한켠에 태극기를 품고 거친 트랙위를 누비는 이들의 선전을 열렬히 응원하면서 이번 주말 F1이 없는 허전함을 뉴르24시로 채워보시죠.